오는 12월 LH가 계양 테크노밸리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토지주들은 시세보다 낮은 보상가를 우려해 적절한 보상비와 양도세 감면, 아파트 입주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일 열리기로 한 계양 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도 토지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 설명회장을 찾은 토지주들은 사업 추진보다 보상 합의가 먼저라고 가로막았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등산이나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축제가 사라진 요즘 행정당국도 지역 도심 둘레길 걷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2,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의 감염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한 토지 보상도 곧 시작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앞두고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집회 현장에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토부는 땅 장사, 집 장사 그만해라! 계양 테크노밸리 지역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는 12월 LH가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보상을 앞두고 삶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보상비와 양도세 감면,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 등 이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비록 작은 힘이나마 못해서 앞으로 3기 신도시 전 지역으로 투쟁의 불길을 번져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에는 약 1,100명의 토지주와 약 400명의 임차농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로 함께 지정된 대장 신도시의 지역 주민 대표도 보상 문제에 계양 테크노밸리 지역 주민과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분개하며 떨치고 일어나 현 정부의 작태를 고발하고 우리의 재산권과 행복권 사수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집회를 마친 후 송영길 국회의원의 사무실과 계양구청을 향해 거리 행진도 펼쳤습니다.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 문제가 향후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집회 소식을 보고 오셨는데요. 계양 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16일 열렸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의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는데요. 설명회장을 찾은 토지주들은 사업 추진에 앞서 보상에 대한 합의를 먼저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날. 이날 강당 입구에는 설명회 시작 전부터 토지 보상 절차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보상도 안 해주고 남의 땅은 왜 평가를 합니까? 왜 환경평가를 왜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대부분은 테크노밸리 부지에서 농사를 짓던 토지주들. 이들은 보상에 대한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설명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들으시겠습니까?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진행되지 않자 일부 참석자는 설명회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전 11시로 예정된 설명회는 30분 넘게 지연된 끝에 취소됐습니다. 오전 주민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인해가지고 오해도 안 한다니까! 때문에 오후 3시에 다시 같은 날 오후로 예정됐던 설명회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LH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열람할 수 있는 만큼 이후 별도의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는 다음 달부터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 하지만 보상가를 산정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0일까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경찰관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인천시는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한 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소방공무원과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도 검토 중입니다.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2026년 하루 쓰레기 소각량은 5천여 톤으로 현재 소각시설 4천여 톤을 20%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9개 시군에 1,300톤의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립시설이 없는 22개 시군을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재 매립률이 60% 이하인 5개 시군과 품앗이 매립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가맹 신청이 몰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개성공단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남북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도라전망대에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가맹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배달특급 1차 시범지역인 화성과 오선 파주에서 가맹 신청을 받은 결과 4,500여 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치 3,000건의 150%를 넘긴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오산이 당초 목표 대비 170%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파주 154%, 화성 14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접수된 가맹점 중에는 기존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던 점포 외에도 배달앱을 처음 이용하는 점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이며 이달 중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해 민통선 도라전망대에 현장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개성공단 재개가 우선돼야 한다며 도라산 전망대 집무실 이전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할 군부대가 유엔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해 집기 설치를 거부하면서 사무실 이전이 무산됐습니다. 이 부지사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 임진각 평화누리 내 집무실을 운영하고 유엔사 승인이 나는 대로 도라 전망대로 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악취 발생 축사 개선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는 지난 10월 악취 발생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등을 위한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접수된 지역은 동두천과 포천, 연천 등 11개 시군이며 사업비 규모는 290억 원입니다. 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으며 다음 달 중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악취 저감 시설이나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경기도가 비위 혐의로 감사를 받아온 소방재난본부 A팀장에 대해 중징계와 고발 조치했습니다. A팀장은 올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서 특정 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특정 업체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팀장이 소속된 부서에서 올해 진행된 수의계약은 68건 107억 원이며 A팀장은 이 가운데 16건 42억 원 규모의 업체 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감사관실은 소방재난본부에 A팀장을 중징계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경기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같은 심의기구를 도입해 전면적인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다양한 지역 문화와 축제 행사들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자 일상이 답답해진 시민들이 비대면 나들이를 나서고 있는데요. 부천에서도 깊어가는 가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심 속 문화 둘레길 걷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시명 부천시 축제관광과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천 문화 둘레길 도시숲길 걷기가 시작됐는데요. 이 올가을의 마지막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행사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비대면 그 행사가 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걷는 행사로 건강도 챙기고
또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에 올해 대부분 지역 축제나 행사들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숲길 걷기 행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올해 코로나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축제 행사를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도 3대 봄꽃 축제라든지 기타 축제가 전면 취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각종 문화 행사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요즘 멀리 가지 않고 주변에서 걸 수 있는 여행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문화자원을 활용한 부천 문화둘레길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걷기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 방법도 알려주시죠.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앱을 활용하시는데 예를 들어 한국관광공사의 도로누비 아니면 기타 램블러 또 산들샘 등 기존 사용하시던 앱을 이용해서 도시 숲길을 걷고 그 결과를 화면 캡처하여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 등록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문화둘레길 기념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앱이 없으신 경우에는 부천시 스마트 전자 관광 지도를 치시면 자동으로 그 우리 홈페이지에 이용 등록이 되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부천시 홈페이지나 축제관광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길 역시 올해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매력을 가진 도심 속의 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기존의 둘레길이 우리시 외곽의 산과 공원을 연결하는 길이라면 문화둘레길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의 길을 걷는 길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2단계는 부천 문화둘레길은 소사곤역과 원미곤역으로 지역의 문화도 느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시명 부천시 축제관광과장이었습니다.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으로 차량 압류 처분을 받은 체납자 가운데 생계형 체납 차량 10만 2천여 대를 압류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압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 기록이 없는 체납자로 세금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직접 압류를 해제했으며 이달 중 시군 체납자 10만 2천여 명도 압류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부평구의회가 16일 제241회 정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될 계획인데요.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본 예산을 다루는 만큼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 풍무역과 인천 계양역으로 가는 82번 시내버스가 16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82번 시내버스는 김포 북변 환승센터를 출발해 사호동과 풍무동을 지나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계양역까지 운행합니다. 첫 차는 오전 5시 50분에 출발하고 막차는 계양역에서 밤 11시 30분에 출발하며 배차 간격은 30분 간격입니다. 김포시가 올해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받을 예정자 30명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김포시는 오는 27일까지 이번 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이후 운전자의 교통사고 이력을 검토해 면허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포시는 내년에도 개인택시 15대 신규 면허를 공급할 예정이며 면허 신청 공고는 오는 12월 개시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만 산후조리비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도내 출산 가정 가운데 1년이 지나지 않고 경기도에 출생등록을 하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출산 후 신생아가 사망했다면 출생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